이제 우리가 항상 무언가 얘기할 때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특히 예. 운동에서도 기본이 중요하고 예. 이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네. 기본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한 가지로 좀 한 가지라면 팔 때. 팔 때? 예, 팔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동산을 매매로 사든 경매로 사든 어떤 방법을 사든 부동산을 사는 것만큼 쉬운 건 없거든요. 네. 매매로 산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가지고 그렇죠. 나 얼마 있으니까는 뭐 그러면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물건 막 나옵니다. 사면 되고요. 경매할 때도 이 물건이 좋아 보여 5억짜리 6억에 낙찰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 그렇죠. 되거든요. 내 결정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팔 때거든요. 맞아요. 매가. 예, 매각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주위 분들이나 수강생 제가 강의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팔 때 단 한 가지라도 갑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물건을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좁아요. 원룸 건물이라고 네. 쳤을 때 굉장히 좁아. 방도 좁고 뭐 좀 그래. 그런데 역에서 가까워. 1분 거리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누가 매입을 하고 오거나 뭐 임대를 하러 왔을 때 아유 방이 너무 작고 뭐 좀 그래요. 그러면은 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또 뭐 통매각을 한다고 쳤을 때 원룸이 뭐 저기 방 개수가 뭐 좋고 뭐 금액이 너무 비싸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철에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신축을 할 때 네. 한 38평 대지 면적으로 했을 때 38평보다 작으면은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은 그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38평보다 좀 넘어가게 되면 방 개수 방에서 한 0.5평씩 네. 좀 줄여서 엘리베이터를 항상 넣는데요. 제가 그거를 왜 우리 수강생들이나 저도 그렇게 하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값의 요소는 그거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예. 옆에는 없어. 옆에는 없는데 얘는 옆에 있는 원룸이 나와 있는 게 15억에 나와 있는데 나는 16억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 사러 온 사람이 물론 이제 외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통매각을 할 때 외관이 중요하고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한데 외관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누군가가 사러 왔다 했을 때 여기는 왜 1억이나 비싸요? 맞아요. 1억이나 비싸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학생들도 2층 이상 안 올라갑니다. 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임대를 놓을 때도 여기는 왜 5만 원이 비싸요? 라고 할 때 옆에 집은 50만 원인데 왜 여기는 55만 원이에요? 할 때 맞아요. 5만 원이 더 비싸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팔 때 딱 한 가지라도 내가 강점, 네. 갑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상담하다 보면 내가 빨리 팔아서 다른 투자로 갈아타야 되는데 안 팔려서 뭐 1년, 2년, 3년씩 끌고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굉장히 생각보다 싼 금액에 또 매도를 하신 분도 있는데 살 때는 내가 이걸 잘 팔 수 있는 물건인지 또 그런 전략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또 가비치가 있는지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경매 이렇게 요즘에 일반인들이 경매 공부 참 많이 해요. 뭐 거의 열애하고 뭐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매로 일반인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누구는 경매로 벌고 또 대다수는 또 그렇지 못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건 뭐 담임 선생님이 아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해봐야 된다. 실행력. 담임 선생님은 실행력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이키 광고 저스트 두잇.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했다는 얘기 해봤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박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세금을 더 얼마를 더 뗄까 팔 때 양도세가 얼마일까 이런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여지가 없었고 일단은 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게 좀 참 신기한 게 일단은 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무언가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이게 부동산 투자는 1+1 이꼬르 2가 아니고 1+1는 2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게 저 통화량, 현금 통화량 뭐 M2라고 하잖아요. 그 통화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을 하고 그쵸.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세보다 내가 싸게 사서 그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지만 얘를 매각을 할 때 보게 되면 항상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는 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실천을 해서 지금 막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이 어떻고 취득세가 어떻고 종부세가 어떻고 뭐 양도소득세가 어떻고 1가구 3주택인데 뭐 4주택인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시는 사람은 못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요. 일단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뭔가를 실행을 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투자 말고 소액으로 하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 실패가 굉장히 큰 또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투자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저축을 은행에다가 안 하고 저축을 부동산에다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돈이 모일 때마다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사고 하나를 또 사고 이렇게 저축을 하다 보면 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최소 내가 산 금액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은 대체로 이제 우상향을 해 왔잖아요. 예, 예. 글쎄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우상향 그 그래프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경매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내가 경매하는 거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경매를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알게 되고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직장 동료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룬 다음에 이 회사를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이 경험들을 잘 된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하여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왜냐면 직장 내에서 이게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철칙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끔 가다가 이제 경매 투자든 다른 투자를 하실 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업무 시간이나 회사 점심 시간 때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물건 찾는 거를 화면에 조그맣게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부장이 돼서 이제 옆으로 앉아 있다가 앞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저 끝에 있는 친구의 모니터가 안 보이는데 그 모니터에 뭐가 띄어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엑셀을 띄워놓고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그 위치 가면 다 보여요. 그죠?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자꾸 신경을 쓰면서 남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일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안 되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해야 된다. 중요하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동안을 여름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요? 예, 여름 휴가를 아예 안 갔어요. 뭐 하셨어요? 그럼 안 가시고? 위에 분들한테는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갈 수가 없다. 이걸 놓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재테크.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진급 누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1차로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계속 1차로 다른 사람들은 누락이 됐는데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건 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지만 그 연차나 월차를 어차피 휴가도 연월차를 땡겨 쓰는 거잖아요. 모아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휴가도 안 가는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내가 입찰을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입찰장에 가 있죠. 부장님 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전에 병원 좀 잠깐 들어갔다 들렸다 가겠습니다. 평상시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럼들 다 이제 반차 적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평소시에는 회사에서 올인해서 하고 내가 이제 입찰장에 갈 때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반차를 쓴다든가 할 때 위에서 너그러이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기를 쓰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직장인들. 와이프는 싫어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물론 자본 차익을 얻는 거가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에 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뭐 1억대든지 2억대든지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그 행복한 사람들의 고민이고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당장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네. 뭐를 사서 시세 차익을 뭐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이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싸게 뭐 접근을 뭐 신축이든 경매든 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뭐 500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시세 차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주위나 뭐 그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 갖고 계신데요? 나 3억, 5억, 뭐 2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들, 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을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대표인데 여기 월세 나오는 것도 말씀하셨죠? 예, 예. 작게 자기 돈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요 정도 들어가는 물건들. 네. 예를 들면 가장 근래 저희 수강생 분 중에 대전에 있는 1억 2천만 원 감정가짜리 네. 그 1.5룸이죠. 네. 투룸인데 얘를 한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그 실투자 금액은 200만 원. 200만 원이요? 예, 은행에서 대출 그렇죠. 받고 보증금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실제 자기가 처음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들어갔던 돈은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고 2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50만 원에 이자 비용이 뭐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네. 이제 자기가 직접 셀프 수리하고 해서 60만 원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자기가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월세 수익이 4, 50만 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괜찮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네. 아파트 물건, 소형 아파트, 지방의 소형 아파트 물건으로 저는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생기거든요. 그 가장 근래에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 세팅을 먼저 해보는 것도 네.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 차익보다는 이제 월세 세팅으로 시작하시라는 거. 예.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정년에 있던 회사가 망하든 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네. 이거는 뭐 예전에 그 담임 선생님 그 담임 TV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그걸 네.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예. 언젠가는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건데 네. 이 퇴직 준비는 오늘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음. 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된다. 네. 그게 뭐가 되든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어떤 거든지 공부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네. 이 청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죠? 이 청약을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때 일반적인 그 패턴이 어떤 거였냐면 전세 월세를 살다가 네.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네. 다시 청약을 해서 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부의 축적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있는 게 청약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접근 자체를 청약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200대 1, 300대 1 뭐 그렇게 되고 네. 심지어 뭐 1.5대 1도 본인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점수를 내가 만들어 가려면 거의 40이 넘어도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청약에서 내가 점수를 60점대 후반 70점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까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저도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해요. 네.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재테크를 해서 네. 재산을 불려가는 거. 또 청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갖게 되는 지식이나 노하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네.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해 가면 경매든 신축이든 내 지식이 다 쌓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식으로 평생 또 내가 네. 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해서 네. 해가는 거 저도 100% 네, 공감해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야, 내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음. 공부해서 이게 뭔가를 만들어가야지 네.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청약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 있는데 네.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네. 계약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계약금이 네. 10%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 돈도 맞아요. 그 돈이 없으면서 청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자녀분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거 뭐 5억이면 5천 있어야 되는데 있냐고 그러면 그거에 답변을 못 하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청약만 계속 기다리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있는 돈부터 해서 재테크를 해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예. 또 어떤 게 있죠? 예. 그리고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시간을 창조해라라는 시간을 건데 창조하라. 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걸 못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강의하면 예. 가장 많이 하는 게 근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라고 네. 하는 직장인분들이 예. 가장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걸 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처음에 입사를 해서 네. 경매를 처음에 접근을 했던 때가 제가 그 건설회사를 다닐 때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신축사업 PM을 하는 그 음. 전문 업체에서 이제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네. 건설회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대규모 건설을 하게 되면은 출근 시간이 7시거든요. 좀 빠르네요. 예.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돼 있어가지고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7시에 안전체조를 해야 돼요. 작업자들 쫙 모아놓고 끝까지 다 봐야 되네요.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한 8시 저녁. 6시 반에 거의 그냥 새벽에 나와서 네. 깜깜할 때 나와서 깜깜할 때 들어가네. 예, 기사 대리 때 아유, 그때까지. 세상에.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도 사실 지금은 웬만한 음. 현장들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만 네. 저가 이제 기사 대리 사원 네. 대리 때는 격주로 쉬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날부터 뭐 금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지만 평일 날에는 퇴근을 해서 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물건을 찾고 네. 평일 날에는 물건을 찾고 쉬는 날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서서 네. 하루 종일 그 찾았던 물건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임장하시고 예. 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차를 쓴다거나 반차를 쓴다거나 평소에 열심히 했다가 평소에 열심히 했다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 당시에는 지금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대표님보다 뭐 시간이 없을 직장인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회사를 다녀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네. 현장에서 자기 시간을 낸다는 거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뭐 사무실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자기 텀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게 거의 힘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은 예. 핑계다.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공부에 돈을 아끼지 말라는 공부에 돈 아끼지 말라. 예. 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음. 지분 경매라든가 아니면 그 유치권, 법정지사권 이런 물건들을 접근을 할 때 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재도 이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접근을 했을 당시에는 거의 뭐 노출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낙찰을 받은 물건들을 찾아서 역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가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했는데 그냥 공짜로 안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어요? 예, 바쁜데?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500만 원을 내가 드리겠다. 500만 원을요? 배우는 그 비용으로. 당시에. 지금 한 5천만 원 된 같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됐죠. 네. 예. 그래서 500을 드리겠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안 가르쳐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한 분이 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네. 가르쳐 주셨죠. 근데 네. 500만 원. 그때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러분들도 어떤 강의를 듣거나 네.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그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료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아니면 저처럼 500만 원 누구한테 주고 배웠다라고 하면 그 돈의 한 10배는 뽑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 돈의 10배는 내가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가짐으로. 예, 강의를 하시는 분을 멱살을 잡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해서 그 강의료에 들어간 거를 내 돈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멋진 말이네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네. 배움에 투자라고 항상 네. 얘기하거든요. 뭐 은행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씩 저축해도 이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100만 원을 내가 배움에 투자하고 네. 한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그렇죠. 100배, 1000배로 네, 뻥튀기 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경매로 얘기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굳이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 전반적인 거, 또 재테크, 또 인생 전반에 이 얘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경매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내가 경매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 가장 가까운 동료한테도 이거는 함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한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절대로 동료에게도 알리지 말라. 두 번째는 회사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라. 이건 왜 그러라고 했죠?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필요한 내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처음에 직장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또 뭐 40대, 50대도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자본 차익보다는 이제 월세 세팅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투자하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회사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리든 회사가 없어지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병이 나서 네. 회사도 튼튼하고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나오는 경우도 정말로 많아요. 요즘에. 예.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회사는 반드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퇴직 준비는 오늘부터. 여섯 번째는 시간을 창조하라. 시간이 없다고 핑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것들 잘 적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에 돈을 아끼지 말라. 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요 내용 조금은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해내면 우리 대표님처럼 500만 원 갖고 시작하지만 50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표님의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는 우리 잉클에서 이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꼭 들으시고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부장님 몰래 하는 직장인 경매의 기술. 제목이 참 재밌죠?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 못 들었던 얘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아서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